백수의 창 이백수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에서 오신 이영진 회장님과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언제 한국에 오셨습니까? 예, 지난 2월 11일 밤에 도착했습니다. 듣기로는 짧은 일정으로 곧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디 특별한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예, 이번에는 제 건강상 병원 확인을 위해서 일단 귀국했습니다. 예. 옆에 계시는 이영진 회장님께서는 월남이 1975년 4월 30일 날 폐망되기 그 전 5년 전인 1970년도에 월남에 가셨던 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영진 회장님께서는 1975년 4월 30일 날 월남이 망하는 그 과정을 생생하게 체험했고 보았던 산정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회장님 이번 기회에 그 당시 월남이 폐망될 때 계셨으니까 그 당시 상황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러죠. 당시에 월맹과 월남이 북위 17도선에서 우리나라 38선처럼 갈려 있었는데 공산국가인 월맹에서는 통일하자는 그런 의욕과 또 공산당들의 치밀한 작전이 있었고 남쪽 자유월맹에서는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 도망자들이 많았고 예. 또 분위기 자체도 정권 자체 부정과 티우 정권의 모든 그런 불만들이 국민들 자체가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남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수적인 조건을 남쪽 정부 자체가 갖추고 있었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네. 회장님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혹자들은 월남의 이 폐망 직전과 같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평소에 애국 활동을 많이 하셨고 요번에 오시가지고 지난 주말에 태극기 집회에서 정말 조국을 위해서 애국 활동하는 우리 시민들을 보시는데 그런 광경을 유튜브라든가 다른 뉴스를 통해서 보시다가 직접 조국 대한민국 현장에 와서 본 그 소감이 어땠습니까? 저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그 태극기 집회에 우파 애국 국민들의 이런 3년여 동안 예. 그야말로 쉬지 않고 국민들의 저항운동이 연속되고 있다는 이 하나만으로도 예.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충분히 지키고도 남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영진 회장님께서는 그러니까 월남 가신 지 한 50년 되죠? 그래 안 됐습니다. 약 한 30년 됩니다. 예. 1970년도 가셨어요. 그 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하고 수교를 한 1992년 이후에 또 제가 이제 들어가서 지금까지 있기 때문에 예. 약 한 30년. 예. 예. 그러니까 처음에 가신 거는 1970년도에 가셨고 예. 다시 나오셨다가 예. 그 다음 다시 들어가셨다. 그렇습니다. 예. 이영진 회장님께서는 월남 지금은 이제 베트남에서 한인 교포 사이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셨던 원로 중에 원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월남에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했고 또 교포들도 많이 있는데 진출된 기업들의 현황과 우리 교포들의 삶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여러분들도 뭐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베트남이 개방 정책을 발표하면서 그야말로 베트남이 이제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 훨씬 전에 대우의 김우중 회장님이 그야말로 철의 장벽 같은 그런 공산 베트남을 찾아가서 예. 하노이에서 대우 호텔을 짓고 대우 자동차 조립 공장을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전 세계의 기업인들이
베트남에 투자를 해도 좋을까 말까 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대우 김우중 회장님이 제일 베트남 시장을 첫 문을 열었던 분이고 예. 그 이후에 우리 한국이 국민들이 아는 정도의 이름을 가진 기업은 거의 다 돌아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현재 베트남에 여러 세계 각국 나라들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베트남 투자 1위를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 예, 예. 저도 작년, 재작년에 제가 이영진 회장님은 개인적으로 형님으로 모시는 분입니다. 그 형님이 계시는 베트남을 가가지고 한 10일 동안 있으면서 베트남의 이모저모를 보고 특히 시내 들어가니까 그 오토바이가 마침 벌떼처럼 다니는 그런 게 보고 또 베트남이 하루하루 발전돼 나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이제 우리나라 초유의 관심사는 오는 4월 15일 날 총선인데 외국에서 유튜브라든가 다른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또는 뉴스를 많이 공유하고 계실 걸로 생각하는데 오늘 그 총선에 대해서 해외 동포의 원로 입장에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사실 저는 해외 생활을 오래 해왔습니다. 월남 이외에도 또 방콕, 태국, 이란, 쿠웨이트 등 세계 각국을 전전하면서 오랜 세월 해외 생활을 해왔는데 예.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또 정치권에서 해외 교포들에 대한 것이 아주 미약하다고 봅니다. 예. 800만이 넘는 해외 동포들이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지금 국내에서는 그야말로 장애인, 다문화 가정, 농민, 그야말로 각 분야에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주는데 예. 800만이나 넘는 재외 동포들을 위해서 야당이든 여당이든 단 한 석도 비례대표를 예. 발의해 주지 않는 데 대해서 저는 해외 동포의 한 사람으로 상당히 정치권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치권에서 그야말로 재고 또 재고 해야 될 문제라 보고 이번 4월 15일에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야말로 그 비례대표를 800만 재외 동포들을 위해서 최소한도 두서너 석은 할애를 해야 되는데 정치권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야말로 상당한 그 의문을 갖고 있고 어느 면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영진 회장님 말씀처럼 해외 동포들이 공감하는 상황입니다. 800만 해외 동포들은 분명히 또 하나의 코리아 디아스포라를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좋은 나라, 더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외 동포들의 조력이 필요한 건데 그거를 활용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해외 동포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요번에 이제 오셔가지고 곧 돌아가시는데 앞으로 월남에 베트남에 돌아가시면은 여러 가지 해국 활동이라든가 그런 그 사회 활동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호지민에만 우리 동포들이 공식적으로 13만, 예. 비공식적으로 하면 15만 한국 국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말하자면은 한국 내에 조그마한 시를 2개 보탠 정도의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물론 현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또 현 정부 말고 야당을 지지하고 정말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단체가 있는데 예. 그 단체가 이름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임이라 해서 예. 대사모라고 있습니다. 예. 그 대사모에서는 태극기 집회를 하는 쪽으로 적극 후원과 협찬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네.
제가 그 실제 베트남에 가서 이영진 회장님 집에 한 10일 동안 묵으면서 보니까 정말 우리 이영진 회장님은 애국자라는 걸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집 옆에 박정희 대통령과 유긴수 여사의 이 사진을 걸어놓고 매일 아침 정말 정성을 들이는 그 모습을 보고, 야, 비단 몸은 외국에 떠나가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도 보기 드문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지금도 그 박정희 대통령 내분 초상화가 있습니까? 예, 제가 사는 아파트 한쪽에 두 분 영정을 모시고 초하루 보름에는 국화꽃을 올리고, 예. 또 제 집을 방문하는 친구들이나 후배들에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예. 영정 앞에서 향부터 올려라고 제가 부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뭘 향을 올립니까 하고 약간 반대를 하게 되면은 제가 두 말 안 하고 예. 야, 밖에서 만나자 예. 하고 아예 집안에 앉지도 못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좀 여러 사람들한테 빈축을 사기도 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의 생각이고 저는 제 생각이기 때문에 저를 찾아오는 사람은 우선 두 분 영정에 정말 고개 숙여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 개인으로서는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작년 재작년에 실제 이영진 회장님 집을 갔을 때 한 10일 동안 있으면서 저도 조금 전에 말씀처럼 그렇게 분양을 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4월 15일 날 선거가 곧 남았는데 우리 해외 동포들이 참정권이 있어가지고 2012년 참정권 이후에 계속 그 투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800만 동포 중에서 실제 투표에 유권자가 얼마나 되고 몇 명 정도 실제 투표를 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건 뭐 사실 몇 퍼센트 정도가 투표를 하러 갔는지는 미지수입니다만은 예. 지금 호지민 경우에는 4월 15일 날 투표를 위해서 사전에 우리가 전부 각 개인별로 재외국민 등록을 다 했습니다. 그 재외국민 등록을 했는 사람들은 투표권이 주어지는데 투표는 물론 우리가 총영사관에서 실시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걱정되는 것은 사실은 이 투표함이 한국에 들어가서 이 현 정권 하에서 어떻게 개표가 되는지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야당 내지는 우리 애국 국민들이 감시를 잘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외 동포 800만 중에서 해당 유권자가 한 20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예. 지난번 20대 총선 때 보면은 기껏 참가율이 한 25만 정도 됐는데 올해는 더 늘어날 것 같죠? 나라 관심이 더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국내 일부에서는 사전 투표는 회장님 말씀처럼 다 조작이 되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하지 말라는 캠페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외 동포들의 투표권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조금 전에 그 감시를 말씀하시는데 그 애매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사전 투표를 하고 태평양 건너서 투표함이 왔을 때 바꿔치기 한다는데 요번에도 그럴 경우가 있을 걸로 보고 계십니까? 죄송한 말씀인데 제 경우에는 현 정권을 별로 믿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특히 야당 쪽에서 정말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잘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올해 1월에는 정말 영원한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수호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북한 김정은이한테 나라를 갖다 바치느냐, 구군이 달린 중요한 투표이기 때문에 해외 교포들이 많이 사전 투표를 하더라도 이영진 회장님 말씀처럼 선관위를 비롯해가지고 야당, 기타 시민단체에서 정말 조작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감시, 관리, 감독하는 것도 예방책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회장님 이제 곧 가시는데 떠나기 앞서 우리 해외 동포 입장에서 해외 800만 동포를 대신해서 본국에 있는 애국자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정말 더위나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3년이 넘도록 그 많은 애국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서울 이승만 예. 광장에 모여서 집회를 그야말로 끊지 않고 지속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그런 실정일 것입니다. 예. 제 자신도 금요일 밤이면은 밤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와서 토요일 집회를 참여하고 수요일 돌아가고 이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사정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말 매주마다 올 수도 없고 매달 올 수도 없고 예. 어쨌든 그만큼 우리가 애국 국민들의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 않은 한 자유 대한민국은 영원히 존속할 거라고 저는 믿어하지 않습니다. 예. 회장님 끝으로 지금 해외 동포 사이에 한인을 비롯해가지고 민주평통, 기타 체육회라든가 재향군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 본국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단체가 친정부 세력으로 지금 돼가고 있고 흔히 하는 말로 주사파 역량권에 들어간다고는 말이 있는데 회장님 같은 훌륭한 애국자가 월남에 베트남에 현지에 돌아가서 더 이상 우리나라가 동포 사이가 자경화되지 않도록 애국활동 해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외국에 계시더라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애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해외 동포 애국방송 백수의창 이백수입니다. 예, 됐습니다. 아유 형님 뭐 NG도 없다.